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전원 공급회로의 중심 소자에 대한 그 이해 및 양부 판별법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특히 이제 그 메인보드를 구성하는 중심 소자 중에서 FET 분량이 많다 그랬죠. 그 FET 그 분량의 양부 판별을 측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기 SMD 타입의 소자들은 PCB에 무연합으로 솔더링 되어 있으며 메인보드 연식이 있는 제품의 경우 납의 산화로 인하여 소자 양부 판별 시 초보자의 경우 인두기 및 열풍기를 이용하여 디솔더링 작업 시 소자와 PCB 패턴이 잘 분리되지 않아 PCB 패턴을 손상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된다. 이러한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자가 실장된 상태에서 양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지지검출법이다. 지지검출법이란 테스터기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FET 게이트에 접속하여 양부 판별하는 방법이다. 실장 상태에서 FET를 양부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 단자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FET 게이트에 접속 시 전압이 측정 안 되거나 전압이 측정되면 정상이다. 전압이 측정되는 경우는 FET가 다른 회로들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 단자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FET 게이트에 접속 시 0V가 측정되면 FET 쇼트로 양품으로 교체하면 된다. CPU 전원 부위 FET 쇼트가 발생하면 파워 서플라이에 피드백 회로가 동작되어 전원이 인가되지 않는 전원모 현상이 발생한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FET 양부 판별법인데, 우리가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이 FET, 여기 지금 있는 FET를 분리를 해가지고, 떼어가지고,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지금 D팩 소자라든가 아니면 P팩 소자 같은 FET는, 요즘은 이제 무연납으로 이 솔더링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도 유연납이 40도 정도 이상 높고, 또 오래 제품이 3년 이상 되면 이 납들이 산화가 돼서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젤 플락스를 발라가지고 열풍기로 뛴다고 그래도 많은 경험이 없으신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 패턴을 갖다 끊어먹는 경우, 손상시키는 경우, 심지어는 이 FET를 열로 인해서 FET가 터져버리는 이런 어떤 그 불상사를 초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은 요 실장 상태에서 FET를 어떻게 양부 검출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GG 검출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죠. 실장 상태에서 검출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콘덴서 같은 경우는 회로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실장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정전 용량 측정은 어려워요. 그래서 분리해서 우리가 이제 콘덴서는 측정을 하지만 FET는 실장 상태에서 해도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FE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심벌을 자꾸 전번 시간에도 기억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N채널이잖아요. 이 FET는 전개로다가 제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게이트가 있는데 이 가운데가 절연 상태, 이 전극이 없다, 절연 상태라는 얘기죠.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이 상태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 실장 상태 검출하는 방법은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요.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이제 흑색 프로브가 접지잖아요. 접지를 이제 이런 게 다 접지죠. 여기 접지 나사 있는 여기도 접지고 거기다가 접속을 하고 적색 프로브를 여기 지금 요 게이트 FET 여기 게이트죠. 이게 GDS니까 요 게이트에 됐을 때 전압이 측정이 안 되거나 전압이 측정이 되면은 얘는 정상이에요. 보통 이제 회로에 따라서 틀린데
전압이 아예 측정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측정이 뭐 1점 뭐 여기처럼 1.768 뭐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회로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0볼트가 측정이 됐다. 여기 0볼트가 측정이 됐다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다 붙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절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건데 얘네들이 다 붙어버린 거예요. 쇼트가 됐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FET 기능을 상실한 하나의 철선으로 동작해버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쇼트가 된 거죠, 쇼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검출하는 방법은, 무슨 이게 D팩 타입이 됐던, 우리가 P팩 타입이라고 여러분, 로우 RDS FET라고 말씀드렸죠? 이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 게이트 단자를 찾아갖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GG 검출법으로다가, 하면 신속하게 우리가 검출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0볼트가 측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GG 검출법으로 얘는 쇼트라는 얘기죠. 쇼트. 그래서 요걸 떼서 쇼트로 측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불량이 나서. 그렇지 떼어서 측정하면 정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쪽에 회로가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을 검출을 해야 되겠죠. 역으로. 그래서 떼어가지고 이제 뭐 불량이 났더라도 실장 상태에서 불량이 났더라도 이 FET를 떼어가지고 다시 한번 측정해보는 재확인해보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FET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량이 많은 소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이 지금 실장 상태에서 측정을 안 하고 이거를 띄는 사람은 아마 떼어본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 띄기가 좀 약간 좀 적하다. 뭐 P팩 타입 같은 이런 것들은 더 하겠죠. 띄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요 지금 게이트하고 그 다음에 소스 요 패턴은 굉장히 실 패턴이에요. 다 요것이 끊어지면은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점퍼선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점퍼선을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이즈 같은 게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 패턴으로 뭐 점퍼선을 해더라도 뒤처리를 좀 잘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출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GG 검출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량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이 쇼트가 되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이 지금 여기 보면은 파워 서플라이하고 지금 커넥터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PSA하고 여기가 쇼트가 되면요 여기 지금 CPU 쿨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돌다 멈추고 어떤 건 아예 돌지도 않고 이런 어떤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회로가 쇼트가 됐기 때문에 쇼트가 됐다는 얘기는 PSU가 바라봤을 때 얘는 이게 2차 측이란 말이에요. 2차 측. S&P에서 수리해본 사람 알겠지만은 2차 측에 쇼트가 발생했을 때는 PS도 피드백 회로가 있다는 얘기죠. 피드백 회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작을 하는 거죠. 동작을 해가지고 야 전원 공급하지 마라 차단해 해가지고 파워가 전원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 전원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예주책으로다가 여기 지금 24핀 요 케이블하고 CPU 전용 4핀 또는 8핀 이게 있단 말이죠. 요 두 개를 다 빼고 요거 빼고 근데 요것만 꽂고 요거는 안 꽂자고 했을 때는 이 팬이 돌아가요. 왜? 여기 공급되는 걸 우리가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는 인식을 못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돌아간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럴 때는 FET만 교체하면은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띄었는데 얘가 불량으로 이 실장 상태에서 불량으로 검출이 됐는데 띄어서 하는 게 양품으로 나오더라 하는 것은 교체해도 마찬가지죠. 요 쇼트를 유발한 요 회로를 역으로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검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수리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 스위칭 FET의 드레인 출력 전압을 측정하는 거 전번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DC 12V는 PWM에 온오프 펄스 신호를 인가받아 FET가 스위칭을 하여 FET 드레인과 회로로 연결된 인덕터와 콘덴서를 통해 CPU로 전원을 인가한다. 스위칭 소자는
전압을 측정하는 것보다 오실로스코프로 스위칭 파형을 측정하여 정상 파형인지 왜곡된 파형으로 검출되는지를 판단하여 양보 판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 테스터기로 드레인 전압을 측정 시 전압이 고정적이지 않고 출렁이는지를 관찰하는 것도 양보 판별에 도움이 된다. 스위칭 FET 드레인 전압 측정 방법으로는 디지털 테스터기를 DC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 단자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FET 드레인 단자에 접속 시 DC 2V 미만이 측정되면 정상이다. 측정하고자 하는 CPU인가 전압은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면 된다. 자, CPU에 공급되는 이런 CPU 전원부 쪽에서 스위칭 FET의 그 드레인 전압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CPU 공급 전압이라고 CPU 기본 전압 공급 전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되는 공급 전압은 이 지금 단상 전원부를 구성한다 그랬는데 단상 전원부 구성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PWM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게이트 드라이버가 있고 그다음에 로우 사이드 FET와 하이 사이드 FET가 있고 그다음에 인덕터하고 콘덴서를 통해서 이제 이 CPU 쪽으로 전압이 공급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지금 PWM이 있는데 이 PWM은 그냥 동작하는 게 것이 아니라 VC 전압을 공급을 받고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CPU 쪽에 VID 컨트롤러 했잖아요. VID 값을 얘가 이쪽으로 인가를 시켜주면은 PWM 동작을 해서 온오프 발진을 펄스 발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펄스 폭을 좁힐 것이냐 좁힐 것이냐 늘릴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CPU가 요구하는 2V 미만의 전압을 우리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펄스 발진을 게이트 드라이버 전달해주면 게이트 드라이버 뭡니까? FET 게이트에다가 온오프 펄스 발진, 온오프 스위칭 신호를 줘가지고 이 드레인은 12V가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얘를 스위칭을 해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펄스를 공급해준 그 스위칭 파형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교류 형태의 파형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 디지털 소재를 쓸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L과 C 필터를 통해서 LC 필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CPU가 원하는 공급 전압을 2V 미만의 전압을 공급해 준다. 이 CPU가 기본 전압이 얼마냐는 건 CPU 데이터 시트를 봐야 되겠죠. CPU는 종류가 많잖아요. i3도 있고 i5도 i7도 있고 뭐 i9도 있고 하지만은 걔가 공급되는 전압, 기본 전압이 얼마라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래서 켰을 때 이 CPU 안에 있는 VID 컨트롤러 내부에 그 우리가 그 생산 당시에 그 만들 때 VID 값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걔를 갖고 이제 얘가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드레인에 측정되는 요 전압 값은 CPU에 공급되는 전압이다. 그래서 여기서 전압을 재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 1.253V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CPU VID 값을 PWM에 받아서 펄스 발진해서 FET의 스위칭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압을 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스위칭을 하는 소자라든가 발진 소자들은 이 파형을 일단 재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형이 물론 뭐 전압을 재서 이것이 출렁거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뭐 그냥 넘어도 다 되겠지만은 그래도 여러 정상적인 파형을 검출해서 이런 파형들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렇게 정상 나오는지 왜곡되는지를 우리가 판정을 해서 이 어디에 뭐 발진 소자의 불량이라는 것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압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파형을 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FET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분량이 많은 그 소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원부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FET를 좀 집중적으로 양부 판별을 해서 하면은 아마 많이 그 수리에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PWM 같은 경우는 불량이 나면은 여기 측정하기가 좀 상당히 애매해요. 이것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VC 전압을 잰다든가 아니면 지금 그
이 여기서 발진 출력 펄스 파형은 어디로 공급된다 그랬죠? FET 게이트로 공급되는지, 게이트에 정상적으로 온오프 파형이 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걸 검출해서 우리가 분량을 판정할 수가 없는 거지. 이 단자들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측정한다는 자체가 좀 약간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드레인 쪽에 출력 전압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검출을 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파형 측정이 중요한 거죠. 파형 측정이. 파형 측정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DC 12V는 PWM에 온오프 펄스 신호를 인가받아 FET가 스위칭을 하여 FET 드레인과 회로로 연결된 인덕터와 콘덴서를 통해 CPU로 전원을 인가한다. 스위칭 소자는 전압을 측정하는 것보다 오실로스코프로 스위칭 파형을 측정하여 정상 파형인지 왜곡된 파형으로 검출되는지를 판단하여 양보 판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드레인 파형은 교류 형태의 신호이다. 스위칭 FET의 드레인 스위칭 파형 측정 방법으로는 오실로스코프에 전압 및 파형 레인지를 설정하고 오실로스코프 접지 악어 클립을 그라운드 단자에 접속하고 프로브를 FET 드레인에 접속 시 일정 파형이 검출되면 정상이다. 자, 그래서 이 스위칭을 하는 소자라든가 발진을 하는 소자들은 우리가 파형 측정을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파형 측정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결론적으로 이 지금 여기서 말한 이 파형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 드레인에 12V가 대기하고 있다 그랬죠. DC 12V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PSU로부터 12V를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하고만 있지 게이트에 어떤 신호를 주지 않았단 말이죠. FET의 우리가 원리에 대해서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N채널 FET는 이 게이트에 양의 신호가 공급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대기하고 있던 이 드레인 대기가 12V가 드레인 소스로 전기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직은 안 흐른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흐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냐? 바로 여기 있는 PWM이 온오프 신호를, 여기 온오프 신호를, 이 온 신호를 이쪽으로 줬을 때 바로 대기하고 있던 12V를 스위칭해서 이런 교류 형태 파형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교류 형태 파형이. 여기서 뭐 게이트에 어떤 신호가 들어가지 않는다. 신호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형을 쟀을 때 이 정상적인 파형인지 이것이 뭐 왜곡된 파형인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메인보드가 오동작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스위칭을 하는 소자라든가 발전하는 소자들은 이 파형들이 정상적으로 일정하게 나오는지, 아니면 요렇게 나왔다가 요렇게 나왔다, 뭐 이렇게 나왔다, 뭐 제목 각각 나온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검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보통 테스트하기, 디지털 테스트하기 하나 가지고 보통 전압만 측정을 이제 초보자들은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머릿속에 스위칭 소자라든가 아니면 발진 소자는 반드시 파형도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각인을 시켜야 된다. 중요합니다. 계속 중요합니다. 우리 SMPS 여러분들이 수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위칭부에 어떤 FET 드레인 쪽에 파형 측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파형 측정하는 것은 항상 뭐 전압이 정상으로 나온다 그래도 한번 파형을 측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의심스러우면 다시 한번 검출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측정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네. 자, 우리가 또 메인보드에서 제일 또 많이 나가는 소자들이 뭐냐면은 이 레귤레이터예요. 레귤레이터. 여기 지금 여기 레귤레이터 보이시죠?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에 쓰는 것은 이제 LDO 레귤레이터를 많이 써요. 네. 레귤레이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하고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가 있는데, 이 LDO를 많이 써요. 입력 전압과 출력 사이에 어떤 차가 적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LDO 레귤레이터라고 하는데, 이 레귤레이터가 이제 레귤레이터를 보통
크게 나누면 리니어 레귤레이터하고 스위칭 레귤레이터하고 나눌 수가 있는데,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이 발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발열이.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TV의 T콘 보드인데, T콘 보드 쪽에 봐도 이 LDO 레귤레이터들이 많이 나갑니다. 이게 완전히 뭐 쇼트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어떤 그 용량 내부 회로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복잡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OPM 비교기도 들어있고 TR도 들어있고 다이오드도 들어있고 많이 여러 개, 이걸 이제 하나의 칩 안에 이렇게 다이시켜 놓은 건데, 이런 부분들이 오래 쓰다 보면 열로 인해서 용량 감퇴가 된다든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발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입력과 얘가 5V가 들어가서 3.3V를 낸다 그러면 뭡니까? 1.7V라는 이것은 열로다가 소비를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저항처럼. 그 열이 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소자들이 오래 못 가고 이 죽는 경우가 발생이 되죠. 예. 그래서 LDO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메인보드에서 사용되는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메인보드 스위칭 전원부로부터 공급받은 전원 또는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공급받은 스탠바이 DC 5V 전원을 강압하여 최종 부하가 필요로 하는 일정한 전압을 공급해주는 전원 라인의 마지막 단계의 전원 소자이다. 리니어 레귤레이터 방식이란 입력 전압을 인가받아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 필요한 만큼의 전압을 출력으로 내보내고 나머지는 자신이 열로 방출하게 된다. 따라서 입출력 전압차가 많을 때는 효율이 매우 나빠지고 열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인가되는 입력 전압은 출력 전압보다 2V에서 3V 높아야 한다. 레귤레이터의 단어 의미는 안정기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리니어 방식인 3단자 레귤레이터이다. 즉, 입력이나 출력 부하의 변동에 관계없이 출력의 전압이나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소자 또는 회로를 말하며 입력, 출력, 접재 3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뭐 리니어 LDO 레귤레이터는 이제 요런 게, 근데 보통 메인보드에서는 112 3.3을 많이 써요. 여기 보면 요 소자를 많이 쓰는데 3.3V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단자는 핀맵은 특히 이제 레귤레이터는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게 위치가. 그러니까 데이터 시트를 꼭 참조해 가지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3.3V라는 그 112 3.3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요 사우스 브리지라든가 아이오 쪽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 이제 분량이 좀 많이 나는데 특히 이제 요 분량이 나게 되면 이 열로 인해서 요 지금 PCB가 좀 우리가 장판 누르듯이 좀 누렇게 누른다든가, 아니면 여기 지금 단자들 있죠. 요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구리 재질이지 않습니까? 요것이 지금 뭐 보라 색깔로 변한다든가, 좀 색깔이 좀 일반 이런 색깔에 비해서 좀 보라색을 띠는 이 열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리선을 갖다가 라이터로 이렇게 지지게 되면은 색깔이 좀 보라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자들이 변해서 유관 검사할 때 잡아내기도 합니다. 아, 요것이 지금 발열이 많이 돼서 용량 감퇴가 좀 됐겠구나 하고 재면은 반드시 그 분량이 나 있죠. 그래서 여기 예를 하나 든다면, 지금 요거는 LM111 2.5, 그러니까 5V가 들어가서 2.5V를 출력하는 건데 전압을 인가에 재우니까 1.9V밖에 안 나와요. 그 용량 감퇴라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2.5V를 공급해주는 어떤 그 램이라든가 아니면은 티콘 보드에서 어떤 다른 티콘 IC 공급되는 어떤 전압이 미달되다 보니까 동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TV의 화면이 안 켜지는 그런 증상을 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크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보셔야 돼요. 뭐 2.5, 2.5, 3.3, 3.3. 여기 보면 3.3, 2.5, 1.8이 제일 많이 쓰는 건데 5V를 3.3V 다운시킨 거고,
2.5는 2.5V, 1.8V 다운시키는 건데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요것이 표기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여러분들이 이 출력 전압이 아웃풋에서 이는 5V가 들어가겠죠. 여기가 5V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아웃풋 쪽에서 요거하고 아웃풋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길 재든가 여길 재든가 해서 지금 여기 3.3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건지 이렇게 보셔야 돼. 근데 입력 전압이 떨어진다든가 출력 전압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가 불량이 날 수도 있지만은 항상 제가 그 강의할 때 뭐냐면 이런 소자들의 전원이 공급되거나 출력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뭘 거친다? 콘덴서를 거쳐서 나가게 돼 있다는 얘기. 콘덴서를 거쳐서. 왜? 입력할 때 전압은 여기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물론 있지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를 얘가 하나 이거 콘덴서가 필터링 해주는 거죠.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 아무래도 스위칭 노이즈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회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노이즈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여기 콘덴서가 필터링을 해서 안정적인 전압을 2차 측에 최종 부하에다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지금 앞뒤에 콘덴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용량 감퇴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얘기했지만 얘를 떼어가지고 우리가 접지 저항을 측정해서 지금 이것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정해서 아니면은 이 콘덴서를 한번 양쪽에 이걸 갈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옛날에 갈아봤는데 얘가 불량 것처럼 되지만은 콘덴서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더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소자의 앞뒤에 입력과 출력단에 연결되어 있는 전해 콘덴서 또는 치 콘덴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 소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참조해서 얘만 떼어서 무조건 갈지 말고 콘덴서도 떼어가지고 콘덴서는 실장 상태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면 회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전 용량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떼어가지고 정전 용량을 측정해서 얘가 표기면과 정전 측정 값이 많이 그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교체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해 콘덴서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이상 되면 용량 감퇴가 많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반 솔리드 콘덴서, 우리가 고체 콘덴서, 솔리드 그 캔 콘덴서라고 얘기하죠. 그 솔리드 콘덴서에 비해서는 수명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도 수리하면서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레귤레이터는 우리가 전압 측정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이게 지금 그 LM117 3.3이랑 3.3 5V를 입력을 받아서 내부의 어떤 그 변환 동작을 통해서 출력 단자로 3.3V가 나온다 그랬죠. 그거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알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M 11173.3 LDO 레귤레이터는 파워 서플라이에 스탠바이 DC 5V를 인가받아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 DC 3.3V를 출력하는 전원 소자로서 LDO 레귤레이터 입력단과 출력단에는 콘덴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레귤레이션 노이즈 바이패스 용도와 소자의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간혹 레귤레이터의 소자는 정상이나 레귤레이터 입출력단에 연결된 콘덴서의 정전 용량 감퇴로 전압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럴 경우 LCR 매터나 다기능 테스터로 콘덴서 정전 용량을 측정하여 미달시 교체하면 된다. 좀 더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오실로스코프로 LDO 레귤레이터 입출력단에 연결된 콘덴서 리플 파형을 측정하면 되는데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파형이 부드럽지 않으므로 정전 용량이 작은 콘덴서의 경우 리플 판별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LDO 레귤레이터의 입출력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은 디지털 테스터기 DC 모드로 설정 후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LDO 레귤레이터 입력 단자에 접속 시 DC 5V, 출력 단자에 접속 시 DC 3.3V가 측정되면 정상이다. 자, 요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전원을 인가하고 디지털 테스터기로 측정했을 때 입력 단자에 DC 5V가 들어가죠.
LM112 3.3은 입력을 5V를 받아서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아웃풋 소자가 3.3V를 우리가 출력해내는 그런 전원 관리 소자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쟀을 때 인풋 단자를 쟀을 때는 5V가 나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출력을 쟀을 때는 3.3V가 나와 줘야 되죠. 디지털 테스터기의 정밀도에 따라서 약간의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아니 이거 불량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단 이런 거는 불량이라 볼 수가 있어요. 5V를 측정을 하는데 디지털 테스터가 5V가 나왔다가 4.8V가 나왔다가 4V 뭐 널뛰고 있다. 그랬을 때는 뭐가 문제라는 얘기죠. 출력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풋과 아웃풋에는 항상 콘덴서가 연결이 돼 있는데 걔의 어떤 용량 감퇴를 봐야 된다. 걔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리플을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리플이라는 건 뭔지 알죠? 어떤 그 오실로스코프 XY 좌표로 봤을 때 직류는 이렇게 나가지만 어떤 교류는 이 직류가 나오면서 요게 이렇게 교류 형태, 파 형태 이렇게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요 부분을 교류 형태의 어떤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리플이라고 얘기를 한다. 직류 성분 속에 포함된 교류 성분을 우리가 리플이라고 한다. 이 리플은 이 소자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얘는 순수한 직류라는 밥을 요구하는데 중간에 순수한 쌀밥을 줘야 되는데 중간에 콩이라든가 잡곡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뱉어내겠죠. 똑같은 어떤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플은 굉장히 어떤 디지털 소자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리플을 재야 되는데 뭐 수리를 오래 아주 몇십 년 한 사람은 아마 오실로스코프를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CRT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안에 음극선관이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옛날 TV, CRT 그 TV나 뭐 CRT 모니터처럼 그래서 파형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리플이 금방 우리가 잡을 수가 있지만은 요즘은 거의 디지털형의 오실로스코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파형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꼭 정상인대로 리플처럼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참 이 측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실로스코프로 재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요 지금 앞에 앞뒷단에 있는 요 콘덴서를 떼어가지고 실장 상태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됩니다. 떼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LCR 메탈이든가 아니면 정전 용량 그 다기능 테스터 또는 여러 가지 여러 기구 있을 거예요. 탁상용 LCR 메탈 고가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걔를 재가지고 정확하게 정전 용량이 콘덴서의 표기면과 얼마만큼 불일치하는지를 판정을 해서 불량 판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제 교체를 하시면 되겠죠. 하여튼 이 콘덴서 불량도 많다. 항상 콘덴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콘덴서 불량 아니냐 식으로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예, 콘덴서는 전자 소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또 그 불량을 갖고 있는 그 소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어떤 전압을 측정하거나 콘덴서 자 정상이거나 그래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전압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은 얘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절연 저항을 한번 측정해 봐야 되겠죠. 이 탈거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M 1117 3.3 LDO 레귤레이터는 일반적인 레귤레이터인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전원 IC로 메인 전원부로부터 DC5 볼트를 인가받아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 DC 3.3 볼트를 출력하는 레귤레이터로서 입출력 전압차가 크지 않은 회로에서 많이 사용하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에 비해 열 손실이 적다.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의 절연 저항 측정 방법으로는 먼저 메인보드에서 LDO 레귤레이터를 탈거하고 디지털 테스터기를 저항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레귤레이터 그라운드 단자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아웃풋 단자에 접속하고 측정 시 305옴 이상 측정되면 정상이다. 흑색 프로브를 레귤레이터
그라운드 단자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아웃풋 단자에 접속하고 측정 시 305옴 이하로 측정되면 진행성 불량 또는 불량으로 LDO 레귤레이터 교체를 교체하면 된다. LDO 레귤레이터의 그라운드와 아웃풋 단자 간 저항값 측정하여 305옴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하로 내려가면 LDO 레귤레이터를 교체하여야 하며 측정한 절연 저항 값이 불량한 경우 LDO 레귤레이터를 탈거 후 탈거한 곳의 회로 패턴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 305옴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LDO 레귤레이터 출력 전원과 연결된 회로에 주변 소자까지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절연 저항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런 것도 탈거해서 측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실장 상태에서 할 수 있지만은 회로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회로가 문제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정확 측정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떼어가지고 절연 저항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연 저항이 300옴 이상 유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 LM1117 3.3의 데이터 시트를 보면 이 안에 단자는 다리가 3개가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뭐 여러 가지 소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소자들이 이 소자들이 이제 오래되면 용량 감퇴가 된단 말이죠. 용량 감퇴가 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아무래도 소자들이 제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절연 저항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쟀을 때 305옴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그러면은 절연 저항을 측정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지금 PCB판에 이렇게 보면 다리가 지금 3개, 요거까지 4개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4개라고 보면 요게 지금 우리가 구리 재질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열을 받으면은 연한 보라 색깔을 띄어요. 열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열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요런 것들은 재지 말고 지금 뭐 요런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는 소자들이 비싸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새 걸로 갈아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만약에 PCB 보드판, 여기 보드판까지 뭐 장판 누르듯이 열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떤 어떤 방열을 위한 어떤 패드 같은 것도 그런 걸 붙여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메인보드에서 이 레귤레이터에 히트싱크가 붙어서 나오는 거는 내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 그 보드가 일반 보드가 아니라 산업용 즉 로봇에 들어가는 그런 보드들이다 그러면은 이것이 많이 열화가 되는 계속 열화가 된다 그러면 방열 대책도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다가 어떤 방열 패드를 갖다 좀 붙여준다든가 방열 패드는 이게 접착력이 있어서 붙어요. 거기다 밑에다 뭐 PCB 밑에다가 좀 대준다든가 아니면 위에다 좀 대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방열을 좀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FET와 레귤레이터 양부장을 동영상으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장 상태에서 이건 지금 N채널 FET죠. 이 심볼을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GG 검출법이라고 그랬죠. 디지털 테스터기에 D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흑색 프로브를 접속하고 그 다음에 뭐 적색 프로브를 FET 게이트에 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 전압이 이렇게 측정되거나 전압이 측정 안 되면 정상이다 이렇게 봤었어요. 이게 0V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쇼트죠? 여기 다 붙어버린 겁니다, 이가. 예. 요렇게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전원을 인가하지 말아야 되겠죠? 전원 인가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양부 판별할 때는. 자, 일단 전원을 인가하고요. LDO 레귤레이터의 입력 전압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5V가 지금 정확히 들어왔죠?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자, 출력 전압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렇게 재면은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전압이 뭐 떨어진다든가 아까처럼 그러면 이제 불량이겠죠. 요건 절연 저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라운드 아웃간을 쟀을 때 305옴 이상이 측정되고 있는지를 얘는 양품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절연 저항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측정을 할 때, 이런 소자들을 측정을 할 때,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어떤 소자들을 탈거해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제일 정확해요. 콘덴서도 마찬가지고, FET도 마찬가지고, 레귤레이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소자들은 정확하게 측정하면은 회로가 연결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탈거해서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계속해서 중심 소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은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